네, 뭐 시장 분위기는 별로 안 좋지만 네네. 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소재가 좋고. 그러니까 아까 추억 막 얘기하시고. 예.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또 네. 명확하게 분석을 하되 또,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놓으면 또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또 그렇습니다. 지식은 쌓으면서 할수록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서 네. 아까 슈프림 잘 보셨고요. 네. 자, 시장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방금 선물만 일단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부터 다우, 나스닥까지 아주 비슷합니다. 0.7%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뭔가 기다리는 듯한 네. 그 느낌이고요. 뭔가 좀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금리 결정까지 그럴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하나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 비트코인이 네. 오늘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쟤는 또 왜 빠져요? 6%가 빠지고 있는데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비트코인 투자하겠냐? 네. 여기는 심리가 좋겠냐? 엉망입니다. 이쪽도 엉망이라서 솔직한 얘기로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의 다수는 뭔가 좀 여유 자금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급락한다는 거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기사 몇 가지 보고 자료 보겠습니다. 자, 오펜하이머가요. 넷플릭스 대해서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뭐냐? 왜 그러냐? 네. 광고 요금제 때문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광고 요금제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저번에 좋아했죠. 그렇죠. 저는 바꿀 의향이 있어요. 저는 계속 반대 의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의외로 광고를 보고 내 요금을 줄이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IB가 계속해서 좀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 쭉 내려보시게 되면 현재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광고에 대한 수익 매출이 46억 달러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했고요. 전체 매출이 424인데 420억 달러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420억 달러? 420억 달러면 이게 현재 310억 달러 매출이에요. 1년 동안에. 네. 그러니까 이게 2년 뒤 매출이거든요. 네. 2년 뒤가 되면 현재 매출보다 약 반이 커진다는 거 보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 매출 때 이 광고 때문에 광고 요즘대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 싶은데 아비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 같은 생각이니까 혹시 광고를 보시고 요걸 좀 깎으실 분들은 여기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요금을 깎더라도 그들은 광고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전체 약 2억 8,200만까지 증가한다고 그러니까요. 8,200만이 더 증가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 역시 320을 제시하면서 업사이드가 35%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또 유난히 넷플릭스만 조금 굉장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광고용 저는 사실 되게 싫어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웨스파워 기사 하나 더 보고 넘어갑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난주에 했던 어도비가 피그마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를 인수한 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비싸게 샀어요. 너무 비싸게 샀죠. 네. 부담스럽죠. 200억 달러면. 이게 마지막 그 시리즈 투자를 받을 때 100억 달러 그 밸류였다고 하는데 근데 그 이후로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다 디스카운트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격보다 2배로 비싸게 조금 비쌌죠. 너무 비싸게 샀다. 다만 UX, UI 디자인에 대한 뭐 산업 표준은 맞긴 한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너무 비싸다. 200억 달러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어도비의 전체 시가총액에 대비하면 한 1,140억 달러거든요. 네. 근데 200억 달러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너무 높아요. 너무 높다.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그거에 대한 실망이 나오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걸 인수해서 뭔가 조금 가시화되는 모습 보여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아직 없죠. 일단은 이게 그 디자인 협업 툴 하는 회사인데 그 분야에선 얘가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도비는 후발주자고.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경쟁을 지워버리겠다는 측면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조금 가격이 아쉽다. 조금 비싸고 경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인수한 거군요. 그렇죠. 너무 비싼데 그런데 그래도 비싸요. 비쌉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간단한 기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기사 있어서 볼 건데요. 제일 중요한 기사가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인데 여러분들 그 GTA라고 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프트 오토라고 하는 네 번째 그 게임에 대해서 이 해킹 당해갖고 게임이 미리 공개가 됐나 봐요. 하면서 우려가 커지면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그 지난주에 해킹 수익이 전해졌는데 우버가 또 해킹 당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고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 빠지냐? 여기 딱 나옵니다. 센티먼트. 이쪽에도 심리가 있는데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얼어붙어. 비트코인 못하잖아요. 어렵죠. 비트코인 훨씬 더 변동성이 커서 약간 좀 투기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한번 이러면 쉽지 않거든요. 빠지면 더 많이 빠지면 일단 그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기업이죠. 마이크로 스트레치까지 주가 빠지는 그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레스는 오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계속 그 투자금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피그마 인수가
상당히 악재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네.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조정의 폭이 네네. 시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바로 준비된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지연됐는데 저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앞에 분들이 뭐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은데 짧게 하면 좋기 때문에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했나? 제가 주말에 이미 영상 올려드린 건데요. 네. 물가 금리 정점은 좀 더 지연된 거로 보면 많이 편합니다. 맞아요. 정점이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고 네. 한 얼마나 지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쨌든 그 깜짝 놀란 게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거비가 그 전월비로 플러스 0.7이 됐는데 집값은 빠졌잖아요. 근데 빠졌죠. 재밌는 게 저도 요번에 정확히 안 사실인데 자 CPI에서 주거비가 한 30% 정도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렌트비잖아요. 렌트비죠. 실제 렌트비는 한 7%고요. 7%. 예, OER이라고 해서 내가 자가를 살고 있는 사람한테 설문으로 묻는 게 23%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OER이 뭐냐면 내가 집을 그냥 자가로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월세를 내줄 의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설문을 한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내일 월세를 내놓는다면 얼마를 받을 것이냐. 그럼 당연히 높게 받는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게 CPI의 주거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당합니까? 그 보통 굳이 한국말로 풀어 쓰게 되면 뭐 환산 임대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 그걸 왜 물어보는지. 근데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 CPI에. 그것도 23% 그냥 실제로 내는 렌트비는 7%고 네, 맞아요. 그거에 한 3배 이상의 그게 설문이라는 건데 그게 폭이 큰 거죠. 앞으로 낼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계속 살 사람인데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은 월세를 내면 얼마 받을 겁니까? 당연히 높게 받는다고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경기가 어려워지면 서서히 떨어진다는 게 그렇죠. 우리가 의견이기 때문에 집값이 급락을 해야 돼. 그러려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네. 정신 차려서 설문에서도 낮게 하려면 집값이 지금 수준이 아니고 급락이 나와야지만 좀 가시적인 그런 주거비 하락이 나오겠다. 현재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너스 이퀴벌런트 렌트라고 하는 약자인데 OER이 네네. 그게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정점이 조금 더 지연된 것뿐이지 사실 계속 찍을 거 아니다. 오래 가지 그렇죠. 않을 거로 보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추가 하락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같이 보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요점만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설명드릴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유럽, 스웨덴, 미국, 독일, 프랑스의 그 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평균 약 뭐 8, 9% 보여주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높다. 다만 중국, 일본은 왜 이럽니까? 2, 3%. 네. 얘는 왜 이럽니까, 얘들은? 뭐 경기가 뭐 그래서 일단 약간 얘네들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엉망이죠, 엉망. 요 선진 국가를 보시면 좀 평균이 10%니까 네, 요것만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다른 표시 보지 마시고 여기 나와주고 있는 회색 점선과 이 짙은 회색만 보시면 좋은데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7% 선진국의 물가 7%가 이 딱 찍고 내려올 때가 원래 예상치는요. 네. 올해 3분기였습니다. 그쵸. 3분기였는데 다시 그린 이 짙은 회색 이게 네. 이거 새로 그린 건데 네. 새로 그린 거를 보게 되면 4분기에 7% 이하로 빠진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7%가 빠지면 얘들이 보기에 확 빠진다고 볼 수 있는 그 약간의 그 값을 뭐라고 그러죠? 네. 중요한 본고점이 되는 가격인데 네. 그게 3분기에 오는 건 4분기에 온다. 아. 3분기가 더 지연된다는 뿐이다. 그러면은 그냥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것도 그냥 한 분기만 참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물가의 정점을 노리신 분들은 한 분기 늦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정점이 그렇다 그러면 금리 똑같은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NG가 가장 겸손하게 발표하고 있는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분들인데 네. 딱 보시면요. 물가에 대해서 딱 찍은 다음에 현재 구간이 여기인데 네. 그냥 확 빠져버립니다. 확 빠져갖고 내년이면 네. 2%까지 간다는 게 이분들의 의견이에요. ING 아시는 여러분들 이거 보험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순간 딱 확 빠지기 때문에 그쵸.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다. 이미 또 이미 내년부터는 역기저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네. 이미 그 네, 기저 효과가 이미 높은 베이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매수를 하실 분들, 매도하실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참고 네. 조금 더 상황을 보신 다음에 한 분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보신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기 정도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3개월 아니겠습니까? 3개월. 네. 3개월이니까 뭐 좀 지켜보시고. 기우제 투자입니다, 저희.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게 월가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9월 12일까지 요랬어요. 3.5%, 화면 좀 볼까요? 3.75%까지 가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 이겁니다. 네.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요. 10배 발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간 것 뿐입니다. 4%까지. 네네. 이게 다다. 네. 조금 더 지연된 것과 금리가 쭉 올라간 게 다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터미널 레이트가 예. 결국에는 지금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아마 이 내일 모레 나오는 금리가 바뀔 건데 금리가
0.75%를 한다고 그러면요. 네. 이렇게 나올 거니까 네. 참고하시고 혹시 뭐 글쎄 100pp는 안 하겠죠. 그래 여러 번 여쭤봅니다만 100pp 가능성은 좀 낮다고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하얀선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종을 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또 10시 반이 왔습니다. 네. 좀 두려운 시간이죠 요새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출발 상황을 좀 확인해 볼 건데요. S&P 500 0.87% 하락이고요. 다우가 0.80% 하락, 나스닥이 0.96% 하락을 보여줍니다. 네. 3대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금리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락폭은 크지 않을 걸로 해서 약간 약보할 정도 예상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올라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나왔던 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많이 빠진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장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6%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아까 뭐가 빠졌습니까? 코인베이스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쵸. 있죠. 코인베이스가 연동되죠. 같이 4%까지 빠진다는 것 좀 보여드리고요. 이거 아마 관련주가 다 빠질 걸로 보이니까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요. 그 다음에 마저 기사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어쨌거나 물가에 대한 정점의 논란은 조금 더 지연됐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이제 그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이때가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금융위기 때가 59, 60을 가리켰는데 지금 물론 59.5가 찍었습니다만 지난주에 네. 더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그렇죠.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아니면 경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그 IB들이 어떤 거냐면 강한 고용지표, 강한 소비 심리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고용지표는 아직 강한 건 맞습니다만 소비까지 강하냐 한다 그러면 너무 빠짐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또 한 가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이 많아요. 근데 지난주 나왔던 게 미시간대 소비시장 심리지수 예비지수였기 때문에 그것까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좀 심리는 나쁜 거 맞죠? 얼어붙었죠. 얼어붙었죠. 네,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단 일단 물가가 높고 또 부의 효과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그게 물가를 낮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소비가 얼어붙으면 소비가 줄면서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좋은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팔리면은 뭐 그렇죠. 가격 낮춰야죠. 뭐. 장사 없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보려고 그러면요. 그리고 실적인데 실적표를 최근에 갖고 온 거 제가 보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주말 거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PS 현재 밑에 있는 게 올해 건데요. 고점 230에서 226인데 얼마가 빠진 겁니까? 계속 얘기하자면 2% 이상 안 빠진 겁니다. 그러네요. 얼마 안 빠진 거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안 빠졌으니까 너무 실적을 과도하게 나쁘게 보지 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내년 건데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래서 다시 그림을 좀 크게 보여드리면 어쨌거나 올해 내년까지 올라간다. 올해는 230 목표고 내년 250 목표다 EPS가. 야, 일단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 올라가는 게 중요한. 여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시아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다는 거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밸류에이션 퍼에 대한 모습인데 지금 퍼가요 쭉 빠진 폭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닷컴 버블 때 퍼가 25%가 빠집니다. 고점에서.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37.4%가 빠지는데 올해 얼마 빠진지 혹시 아십니까? 26.4%.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닷컴보다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퍼가 빠진 거 훨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상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이 와 있긴 하다. 그렇죠. 일단 지금 어느 누구도 약간 밸류가 비싸다는 그렇죠. 그건 아니는 좀 어렵죠. 다만 이제 제가 그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 생각했던 제로금리에서는 보통 펄을 25에 줬다가 지금 뭐 물가 8, 9% 올라오게 되면 적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차이기 때문에 좀 떨어진 건 맞습니다만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글쎄 26.4%에서 더 빠질 자리가 있냐 더 크게 빠질 자리가 있냐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일단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또 한 가지 이제 펀드 매니저의 동향을 보시면 좋은데 펀드 매니저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한 비중이 지금 3개월째 연속으로 해서 약 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줄이지 않고.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장이 어려워지면 주식을 팔아갖고 조금 더 현금을 확보할 것 같은데 더 이상 팔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 정도면 꽉 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벤치마크 대비해서 본인의 그 성과를 측정받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는 거는 좀 본인들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고점이 5%였거든요. 충분히 많이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팔지 않는다. 즉 뭐냐면 그리고 이 자금이 들어오겠죠. 들어올 건데 제가 봐도 지금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에 대한 변수만 사라지게 되면 들어올 걸로 보이니까 역시 이쯤에서 너무 과도하게 하락을 예측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것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걸 다시 보여드릴 건데 하지만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기사인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도 증가하고 있고 유럽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이 60%, 미국이 50%입니다. 근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중국, 일본은?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네. 뭐 물가도 낮죠. 네. 경기 침체 오지도 않죠. 오히려 인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중국은. 네. 일단 경기가 좋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분명히 이제 물가 부담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경기가 와르르 무너지겠느냐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분명히 경기 안 좋거든요. 그건 안 좋죠. 네. 네. 그래서 경기 침체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인 맞습니다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소비는 모르겠습니다. 고용지표가 좋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 선언하기는 아직까지 좀 빠른 것 같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근거를 대갖고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 주식 팔락할 수 있을 만한 시기 아니니까 네. 좀 더 장을 감망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매물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시장은 조금 낙폭을 줄여가는 것 같긴 해요. 조금 한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장 한번 확인해 보고 보겠습니다. 예. 자, 시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네. S&P 500 0.58%, 네. 다우가 0.62%, 나스닥 0.5%로 나스닥은 반 정도 줄인 걸로 좀 보입니다. 예. 좀 하락폭을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가볍게 보시면 일단 좋을 것 FOMC 같습니다. 전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자, 맵입니다. 자, 맵인데 엔비디아는 오늘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다만 오늘은 유가가 빠지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기업에서 빠진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잘 버텼던 헬스케어가 좀 많이 빠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관대의 모습이니까 네. 그래서 좀 빠지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오늘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참 대단해요. 괜찮죠. 300슬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여행 관련주, 네. 뭐 부킹홀린스, 익스피디아, 네. 뭐 카지마 크루즈 같은 기업들이 물론 하루 빠지고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다시 나오는 거지만 네. 최근에 누가 얘기했습니까? 저번에 한번 그 비즈니스 항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네네. 말씀하셨죠? 네네. 예. 그런 거에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여행 관련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어쨌든 또 10월부터 문이 열린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요? 네. 일본 관심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가깝고 네. 그래서 뭐 좀 억눌렸던 수요가 좀 폭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뭐 팬데믹을 공식 이렇게 완전 벌써 했고요. 그렇죠. 뭐 끝났다라고 선언을 네. 하는 거 보면 여행 관련주들이 조금 관심 뭐 많을 수 어제 있을 보니까 것 같아요. 서베이를 통해서 나온 건데 뭐 여행을 얼마나 가겠냐고 물어봤더니 네. 응답제 절반이 꼭 가겠다. 연말 가면. 가야죠. 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얘기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내일 말입니다. 네. 그래픽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네네. GTC. 아마 그 GTC에 관련해서 아마 우리 진우님이 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 저희 이제 담당하고 있는 네. 이제 유영호 애널리스트한테 네, 좀 물어 와서 네. 또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장 많이 보지 마시고 네네. 조금씩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CPI 조사 방식이 바뀐 거냐고 댓글 물어보시는데 바뀐 건 아니고요. 바뀐 거 아닙니다. 네, 그런 설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거를 요번에 하도 이상하게 주거비가 올라서 확인해 보니 이제 그런 방식이었던 거고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왜곡 현상은 있을 거예요.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가 집값은 꺾였는데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가던 추세를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 그 머릿속에는 계속 올라라는 게 뇌리에 남아 있는데 집값은 꺾였지만 설문에서는 월세를 비싸게 받겠다, 조금 더 올려 받겠다라는 그 추세가 안 꺾이고 있는 거죠. 그 괴리가 나타나요. 보통은 집값이 완만하게 오르면 그런 월세에 대한 설문도 완만하게 오를 것이고 집값이 완만하게 떨어지면 그런 설문도 완만하게 떨어질 텐데 지금 그게 괴리가 벌어진 겁니다. 집값은 분명히 고점을 찍고 빠지는데 맞아요. 그런 설문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월세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더 올랐단 말이에요. 이 괴리가 나중에는 좁혀질 건데 그렇죠. 이번에 그런 미스매칭이 있었고 그 미스매칭은 몇 달 정도는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해석이기 때문에 CPI가 우리 생각보다 빨리 안 떨어지는 그 그렇습니다. 원인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도자님이 정말 중요한 거 갖고 오신 거예요. 네네. 그 OER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번에 알았어요. 아신 네.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전세를 하거나 네네. 집을 살 때 대출이 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월세 입자들이 뭐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좀 더 시간적 지연적 어떤 선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 빠짐은 한 연말 되면 또 가속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네네.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10시 40분이고요. 당분간 어쨌든 이번 주 중요한 주지만 뭐 FOMC나 지나야 뭐 시장의 추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좀 시장에 순응하면서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한번 보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